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올해 42입니다. 10년 전 저는 32, 아내는 29이었죠. 우리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의 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이 봄바람에 살랑거리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죠. 아내의 미소는 꽃보다 아름다웠고 저는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그렸죠. 해변에 앉아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여보, 우리 아이도 낳고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자. 아내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에는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즐거웠어요. 주말이면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가끔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들이었죠. 아내의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의 움직임을 처음 느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사진으로 아들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느꼈어요. 작은 콩알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생각에 벅찼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태교 음악을 들으며 아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죠. 밤중에 아내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면 등을 쓰다듬어주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2014년 8월 15일 드디어 아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3.4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분만실에서 아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이 온통 그 소리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을 제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행복해 보였어요. 힘든 출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안고 있을 때면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죠.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며 고생했어. 당신 정말 대단해. 라고 말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중에 울음소리에 깨어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침에 일어나 아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퇴근 후에는 함께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타곤 했죠. 아들이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우리는 함께 환호성을 질렀고 첫 단어를 말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 소풍을 가거나 동물원에 가서 아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빠, 저거 뭐예요? 라고 물을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점점 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내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마침 그 즈음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거든요. 여보, 요즘 많이 바빠 보여. 괜찮아?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응,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좀 정신없네. 곧 나아질 거야. 저는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쿠아일로를 걸었죠. 아내는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아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늘어났죠. 엄마, 나랑 놀자. 아들이 졸으면 아내는 대부분 지금은 엄마가 바빠. 나중에 놀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실망한 표정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어요. 저는 최대한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지만 아이에게는 엄마의 사랑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다가가 안아달라고 했는데 아내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내는 짜증을 내며 아들을 밀쳐냈거든요. 엄마 좀 내버려둬. 라고 소리치는 아내의 모습에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즉시 아들을 안아 달랬습니다. 괜찮아. 아들 엄마가 지금 좀 피곤한가 봐. 아빠랑 놀자.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고 이내 아내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는지 아들에게 달려와 끌어안고 사과했죠. 엄마가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미안해. 그날 밤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아들한테 좀 차갑더라.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냥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미안해.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우리 아들에겐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좀 더 노력할게. 하지만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죠. 아내는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아들이 울 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육아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집에 오면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을 돌봐야 했죠. 하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일이 바쁘다며 함께 가지 않았죠. 아들은 조금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그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제안을 한 것이죠. 아들이 잠든 후 아내가 거실로 나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내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말해봐. 우리 아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는 게 어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내가 일하면서 알게 된 미국 친구가 있는데 그 애가 운영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있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아들이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입학했잖아. 어떻게 7살 배기를 혼자 외국에 보낼 수 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아직 어리다는 거. 하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야. 어릴 때부터 영어 환경에 노출되면 언어 습득도 빠르고 글로벌 마인드도 기를 수 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어린지 생각해봐. 낯선 나라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잖아? 희생이라고? 희생을 할 거면 우리가 해야지. 왜 아들을 희생시키는데?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게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어?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조금 흥분한 듯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하는 거야. 요즘엔 조기 유학이 흔해. 우리 아들만 뒤처지게 할 순 없잖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아들의 행복이 중요해. 학업 성취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아들의 의사는 우리가 함께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어려서 모를 거야. 우리가 결정해줘야 해. 이건 다 아들을 위해서야.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을 멀리 보내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저 아들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눈빛, 말투,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아내의 말대로 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최근 아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오늘의 갑작스러운 제안,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은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우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전화를 받아줄까 하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그만 실수로 메시지함을 열어버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영어로 주고받은 대화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업 사람과 연락한 거라 생각했고 평소의 아내였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요즘 아내의 행동을 보고는 불안해서 참을 수 없었죠. 저는 번역기를 통해 문자 내용을 번역했습니다. 친구야, 정말 고마워. 너가 아이를 맡아준다니. 정말 다행이야. 괜찮아. 근데 남편은 어떻게 설득할 거야? 걱정 마. 어떻게든 설득할게. 나는 더 이상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알겠어. 근데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야? 그래. 그때까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아들을 저 멀리 보내려는 이유가 단순히 교육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는 아이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피하던 모습들, 짜증내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멀리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7살 배기 아이를 혼자 낯선 땅으로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TV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어요. 아빠, 갑자기 왜 그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들, 그냥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지켜봐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절대로 아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저녁이 되어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재우고 나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려는 진짜 이유 알고 있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봤어. 당신이 아들을 멀리 보내려는 이유가 교육 때문이 아니라는 거.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맞아. 나는 더 이상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어떻게 네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들은 우리 아이야. 우리가 사랑으로 키워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난 할 수 없어. 아이를 보면 숨이 막혀.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아. 도대체 왜 그래? 그럼 애초에 아이를 왜 낳은 거야? 결혼은 또 왜 한 거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난 원래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모두들 자기 아이는 다르다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다를 거라고 했어.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최대한 참은 상태로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달라지지 않았어. 지금도 아이가 우는 모습, 칭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나.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작 그런 이유로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당신 말이 맞다면 그건 도망가는 거야.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작이라고? 너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난 정말 힘들다고. 매일매일이 고통이야.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이해를 못하나 보다. 제 목소리에 비꼼이 섞였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버리려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 저는 말을 이어나갔죠. 퇴근하고 집에 와도 아들은 신경도 안 쓰고 일한다고 연락 주고받은 게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연락이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들이 엄마 좋다고 달려가서 놀아달라는 걸 바쁘다고 뿌리쳐놓고 이제 와서 네 마음 알아달라고? 난 널 이해할 수 없다. 아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 순간 저는 아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정에서 아내의 존재가 오히려 아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놀라며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기회? 네가 우리 아들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야? 그딴 기회는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내는 흐느끼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아들을 버리려 했던 비정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걱정 마, 아들아. 아빠가 널 지킬게. 절대 널 보내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울 것이라는 점이었죠. 아내가 떠난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죠. 퇴근 후에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만들고 아들의 숙제를 봐주고 함께 놀아주었죠. 밤늦게 아들을 재운 후에야
겨우 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일, 빨래, 청소 모두 제 몫이 되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 그리고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와? 아들이 물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일 때문에 지금 멀리 가 있어. 하지만 아빠가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엄마가 보고 싶어. 아들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그런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알아, 아들아, 아빠도 슬퍼. 하지만 우리 함께 힘을 내자. 응?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혼자서 생활비와 주택대출금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결국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우리 곧 새 집으로 이사 가야 해. 지금 집보다는 좀 작을 거야. 예상과 달리 아들은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정말? 와, 신난다. 아빠, 새 집에서는 내 방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도 돼? 아들의 순수한 반응에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보금자리에서 아들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요리를 하고 공원에 가서 놀고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은 왜 다른 가족이랑 달라?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모든 가족은 다 달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아빠는 너랑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나도 아빠랑 있어서 행복해.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였죠. 토요일 오후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아들 좀 볼 수 있을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를 당장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의 어머니니까 완전히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이야. 아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불러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보고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았어요.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지만 동시에 아내를 믿을 수 없었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아내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아니, 미안해.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지. 아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나 많이 반성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아들을 못 보니까 알겠다라고.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난 여전히 널 믿을 수 없어.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럴 수 없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나도 아들 엄마야. 가끔 보게 해줄 순 없을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의 존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다시 아들을 버리려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가끔 만나는 건 괜찮아. 하지만 항상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들을 데려가거나 하는 건 절대 안 돼.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아내는 돌아갔고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버리려 했던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죠. 선생님, 아내분이 자녀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다행히 그날의 메시지들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거든요. 아내분의 행동은 명백히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최근에 아내분이 찾아와 아이를 보게 해달라 부탁했다 하셨죠. 그건 법정에서 부모의 의무를 했지만 남편이 막아섰다로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질문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변호사는 놀란 저를 진정시키며 말을 이어나갔죠. 괜찮습니다. 아내분이 했던 행동과 아이를 위해 잠깐 보게끔 했다는 부분만 법정에서 인정해주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법원 출석을 준비하는 등 힘든 과정이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가 앞으로 법원에 자주 가야 할 것 같아. 집에서 혼자 잘 있을 수 있지? 법원? 법원이 뭐야? 아들에게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지. 그런 것처럼 잘못을 하면 혼나는 곳이 법원이야.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저와 아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아빠, 잘 다녀와.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아들, 금방 다녀올게. 집에서 잘 놀고 있어. 법원에 도착해서 복도에 서 있을 때 멀리서 아내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아내의 눈에 잠시 후회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내 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일시적인 우울증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복되었고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내쫓았기 때문에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변호사는 아내가 아들을 버리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법정에서 낭독될 때 저는 아내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판사님은 증거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발 아이와 함께 살 기회를 주십시오. 판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이를 저버리려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자녀를 해외로 보내려 한 것은 단순한 우울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긴 심리 끝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육권은 전적으로 제게 주어졌고 아내에게는 제한적인 면접 교섭권만 허용되었습니다. 원고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하며 피고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에게는 월 2회의 면접 교섭권을 허용하되 원고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사님의 말씀이 끝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중요한 건 앞으로 아들에게 어떤 어머니가 될 거냐는 거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될게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잠깐 얼굴만 보게 하는 거지. 당신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끝나고 저와 아들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전 아내는 한 달에 2번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점차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엄마를 만나고 오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시 우리랑 살 수 있어? 라고 물을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지금은 어렵단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잖아. 아들은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빠. 나도 지금처럼 엄마를 볼 수 있어서 좋아. 시간이 흘러 아들은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저에게 물어보곤 해요. 아빠, 우리 가족은 왜 다른 가족이랑 달라? 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모든 가족은 다 달라. 우리 가족은 아빠랑 너, 그리고 가끔 만나는 엄마로 이루어져 있지.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아빠, 나는 우리 가족이 좋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서로 협력하려 노력했고 점차 대화도 늘어갔습니다. 비록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났지만 아들의 부모로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좌절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 역시 완벽한 부모는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해요. 하지만 매일 아들과 함께 웃고 울고 대화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용서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전 아내를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적어도 아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을 깨우고 함께 아침을 먹으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들, 오늘은 학교에서 뭐 배운대? 응. 과학 시간에 식물의 성장에 대해 배운다 했어. 아빠, 그래? 재미있겠다. 집에 와서 같이 실험해 볼까? 콩나물 기르기 어때? 와, 좋아. 아빠, 이렇게 하루하루 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 가장 큰 행복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집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